안녕하십니까, 지천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데이터,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인터넷에 연결하는 과정과 그 인터넷에 있는 HTML 문서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HTML 그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의 기초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연결 설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인터넷 익스플로러,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앱에 연결하고 그 연결된 앱에 있는 인터넷 문서를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그것을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도움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인터넷 연결 설정을 하고 ATM 문제를 연결 설정하려면 이 도구에서 참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스 요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 윈 HTTP를 이용해서 그 앱에 있는 그 HTML 문서의 내용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선 체크해주고 이것은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져온 그 내용을 HTML 문서로 인식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HTML 오브레스 라이브러리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설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그 설정을 하였으면 이렇게 변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이렇게 참조를 했기 때문에 뭐 I as to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변수의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as 하면 이제 이 뜨는데요. 참조했기 때문에 참조를 안 하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뜹니다. 이렇게 변수를 설정하고 그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거는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HTML을 참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는데 형식이 나옵니다. 뭐 call as ms html 하고 점 누르면 I html 엘리먼트 컬렉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I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HTML 컬렉션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HTML 엘리먼트 컬렉션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으로 설정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TML이 아니라
HTML 엘리먼트 컬렉션 HTML 오차가 났네요. 먼트 컬렉션 하면 유부 I자가 들어가는 HTML 컬렉션으로 설정해줘야지 작업하는데 에러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이제 컬렉션이라는 건 어떤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시트가 있고 또 시트즈가 있으면 시트즈가 컬렉션이 되는 것처럼 어떤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ELEM이라고 변수를 써있는데 이 부분도 HTML 엘리먼트 이것은 컬렉션이고 이 부분은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개별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HTML 그 도구에서 참조. 그래서 이 HTML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참조했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 같은 거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데 그 참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HTML 엘리먼트였고요. 그리고 이 독은 MS HTML 다큐멘트 그러니까 HTML 문서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FM 인풋라는 것은 그 HTML 문서에서 그 인풋 우리가 이제 폼이나 있는 것들 인풋 박스에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HTML 엘리멘트로 지정해도 요소는 요소 중에 뭐 인풋도 있고 폼도 있고 버튼도 있고 기타 뭐 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풋 엘리먼트다 이렇게 지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FRM은 이는 엘리멘트 중에 폼 형태를 갖고 있는 엘리멘트다. BTN은 엘리멘트 중에 버튼 형식이 엘리멘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엘리멘트를 포괄하고 여기는 그 구체적으로 인풋 박스 형식이라든지 폼이라든지 이건 버튼이라든지 이런 녀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RL이라는 것은 문자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N은 그 롱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변수 한 단계씩 실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연결을 20%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URL은 인터넷 주소를 인터넷 주소 그 사이트 주소를 문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I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설정을 해줬습니다. New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이 설정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비저블 속성, 그러니까 보일 것이냐 안 보일 거야 보인다 true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뜨면서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떴습니다. 떴습니다. 이거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를 URL 어디를 사이트를 검색할 것이냐 내비게이트.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 URL이라고 했죠. 요 부분을 익스플로러로
표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표출했습니다. 이 구문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상태가 이제 이 접속을 시도했는데 컴플리트 완전히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안 되면 계속 이걸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until 되면 루프를 빠져나가고 안 될 때도 이 엑셀이나 이런 거에서 그 클릭을 하든지 뭐 이런 동작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두 이벤트는. 그러니까 되면 이 루프를 빠져나가고 안 돼도 어떤 동작을 엑셀에서 그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두 이벤트 구문이 되겠습니다. 접속이 안 됐어도 엑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상태는. 접속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술로 4라고 쓰면 됩니다. 4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는 인터넷 그 참조를 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요거에 대한 상수가 있는 구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new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안 하고 create 오브젝트를 했을 경우에는 4라고 변수를 써줘야 됩니다. 참조를 안 하고 create 오브젝트 구문으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작동시킬 때는 4라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4가 이 complete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닥이라는 것은 MSS의 HTML 다큐멘트라고 했죠. 이 다큐멘트인데 이것은 대입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게 지금 작동해서 썼는데 이걸로 대입을 해줬습니다. 객체이기 때문에 샘문을 써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는 HTML 구문을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헤드가 있고 뭐 바디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문서에는 헤더 부분도 있고 바디 부분도 있고 밑에 그게 뭐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갖고 와서 이 다큐멘트 바디 부분을 한번 디버그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디버그 프린트 했는데 보기 직접 실행창에 디버그 프린트를 하면 직접 실행창에 아직 안 했군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바디 부분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디 헤더 부분은 빼고 바디 부분을 갖고 왔는데 이 직접 실행창에는 이 문자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맨 위에부터 갖고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1 셀에 이 바디 부분만 한번 표출해 보겠습니다. 바디는 뭐 헤더도 있겠지만 바디 부분을 갖고 오면 이 DIVG 노프린트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소스 보기를 하면 이 HTML 문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HTML을 써주겠죠. 처음에 이게 이제 태그가 됩니다. 헤드가 있고요. 헤드가 마치는 부분이 이 역실레이션을 헤드 하면 요 부분이 헤드가 됩니다. 헤드라고 이게 태그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헤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라고 써졌죠.
바디에서 이제 마지막에 역슬래시에서 이 HTML 문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끝에 역슬래시에서 그 바디라고 해줍니다. 여기가 역슬래시 헤드에서 이게 헤드가 끝났습니다. 바디에서 첫 행은 어떻게 됩니까? VDY 메시지 노프린트 DVI죠.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DVI 노프린트 ID 페이지 이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DVI ID 여기는 ID가 뒤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ATM을 갖고 왔습니다. 이건 왜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 ID는 new page base고 클래스는 노프린트다. 여기는 클래스는 노프린트 하여튼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바디에 대한 HTML 그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디버그 프린트 문자열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디버그 프린트에는 위에가 잘렸습니다. 한번 표출해 봤고요. 이게 HTML 양식이죠. 근데 우리가 HTML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문서가 열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찾냐? 아까 HTML 문서 같은 건 굉장히 길어가지고 우리가 좀 찾기가 어려운데 요 구성 요구가 무엇이 엘리멘트죠. 요소 검사. 요거 선택한 부분을 검사하면 이 돔 탐색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요 부분은 인푸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푸트 네임은 서치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어디에 포함되냐면 폼 ID는 서치 폼 X는 인덱스 HP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폼 양식의 일부분인 그 아까 인푸트가 아니죠. 인푸트 이걸 선택하니까 이 부분이 색깔 변했죠. 그리고 여기 인푸트 네임 고 하니까 이 탐색기 표시 이 단수가 이 네임이 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VBA 코드로 작성할 때 우선 폼을 찾겠습니다. 이 폼이 무엇인가? 근데 이것은 HTML 같은 거는 이제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 효율적으로 HTML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작성하게 돼 있고 최근에는 거의 이 어떤 아이디를 그러니까 중복 안 된 이름으로 아이디 같은 건 중복되면 안 되겠죠. 이름으로 줘서 HTML 문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최근에 작성된 HTML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디를 거의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가 없는 것도 있겠죠. 있는 인풋 박스라든지 이런 곳은 아이디가 없는데 이런 폼이라든지 뭐 DVD 아이디를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라이트 내비게이션, 아이디는 레프트. 이 아이디를 넣으면서 어떤 이 HTML 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이디 번호를 넣을 수가 있, 어, 거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인풋 같은 경우 아이디가 없죠. 아이디가 없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디는 없지만 네임이 있고. 그러면 이 폼, 이 폼 아이디는 그 인터넷 문서에 있어서 유일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폼을 그 지정하는데 엘리멘트 바이 아이디를 직접 찾으면 곧바로 이 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누르면 전체 그거 나오고 인풋 서치 누르면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소 검사, 요소라는 건 엘리멘트를 말하면 서치, 영어로 말하면 서치 엘리멘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면 이 부분을 찾아갑니다. 이 부분을 누르고 요소 검사를 하면 이 부분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인풋 형식이죠. 태그가 이걸 태그라고 하는데 여기 역시 슬래시에서 끝납니다. 태그가. 근데 요것이 이름은 네임은 고다. 요것이 네임은 서치다. 근데 이 부분은 아이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이디가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이 폼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가는데 다큐멘트 개 엘리멘트 바이 아이디 서치 폼 아이디는 서치 폼이라고 설정해주면 이 폼 자체를 직접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폼이고요. 여기서 폼이라는 것은 엘리멘트 중에 폼 형태의 엘리멘트를 형식을 지정해 줬습니다. HTML 문서 중에서 그러면 이 FM 인풋라는 거는 인풋 엘리멘트라고 선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폼에서 엘리먼트 이 폼이 엘리멘트 중에서 이 폼 말고도 다른 폼에서 서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폼이 엘리먼트 중에서 서치를 FM 인풋라고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이 객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객체의 속성이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이 지역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폼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FM 인풋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요게 폼 중에 요게 다 요소가 되겠죠. 이것도 요소가 되고 이것도 요소가 되고 이것도 요소가 되고 여기선 타입이 히든이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안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타입이 히든이 아니기 때문에 숨기라는 속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선 표출이 되고요. 이 부분을 선택하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서치라는 것은
어, 이 이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search 이 부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search 폼에 element search라고 하면 이 부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fn 인풋은 fn 인풋 ATM의 인풋 엘리멘트라고 됐죠. 네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임이 search죠. 이렇게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설정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 인풋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 인풋이라는 것은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역슬래시 태그 폼도 이 태그가 되겠습니다. 이 폼도 역슬래시 되고 요걸 태그라고 하고요. 요 폼에서 이 아이디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을 아이디. 그래서 요 ATM 문제에서 아이디로 찾는 방법이 있고 이 객체를 아이디를 찾으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인풋라는 태그 네임으로 찾으면 이 인풋라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 요게 세 개만 보였는데 이 태그를 찾으면 어떤 집합 이 인풋으로 찾은 집합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콜을 보면 nothing인데 지금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콜은 지금 아이템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 둘, 해서 8개까지가 있습니다.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을 보면 뭐 컬렉션은 이렇게 나오고 노드 네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임 자체는 서치인 게 있고 이건 네임이 서치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두 번째 아이템 보면 네임을 보면 여기는 네임이 고네요. 그러니까 이 인풋 요걸 말하는 거네요. 요 고. 요 부분을 두 번째 아이템이 되겠네요. 찾았는데. 인원수로 세 번째 아이템 한번 더 볼까요? 왜냐면 네임이 뭐 풀텍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태그를 찾으면 이 어떤 컬렉션 집합을 중복된 걸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컬렉션 중에 엘리멘트 이것은 하나의 지금 EL은 엘리멘트고 여기는 컬렉션 그래서 이 부분이 엘리멘트를 순환해서 한번 디버그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실행창에서 이 부분을 지워보고 한번 첫 번째 엘리멘트에서 그 클래스 네임 첫 번째는 클래스 네임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 인너 텍스트가 있는가 세 번째 태그 네임은 무엇인가 인풋이죠 태그 네임 그리고 아이디는 뭔가
네 번째 인기표죠. 그리고 엘리멘트 네임은 무엇인가? 서치네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 이게 제가 커서를 여기서 놔두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는 그 클래스 네임은 new UI 버튼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태그 네임 네 번째 엘리멘트 아이디 넣고 다섯 번째는 엘리멘트 네임이 나왔습니다. 이걸 또 한번 실행해 보면 세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 네임은 new UI 버튼이고 인풋 두 번째 이너 텍스트 넣고 세 번째 태그 네임은 인풋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멘트 네임은 풀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 그 컬렉션으로 갖고면 집합을 갖고 와서 이 8개를 그 8개의 엘리멘트를 갖고 있는 컬렉션 집합을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이슈 플러그가 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풋 박스는 지금 요걸로 설정해 줬습니다. 여기서 펌 엘리멘트 서치 라는 것을 F1 인풋 박스로 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이슈 플러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F1 밸류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똑같이 입력이 됐죠. 무비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튼 우리가 이거는 버튼이라고 했죠. 요소를 봤더니 이거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버튼은 펌 엘리멘트 고 아까 요거 요소 검사를 했더니 이게 서치 아이디는 서치 버튼에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요 펌의 엘리먼트인데 이름은 고가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펌의 엘리먼트다. 이 펌 아이디의 엘리먼트 고는 버튼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한번 다시 또는 이거는 버튼 형식으로 버튼은 버튼 엘리멘트라고 했지만 ELEM 그러니까 아이템의 엘리먼트다. 엘리먼트인데 이 펌의 엘리먼트 이름 이렇게 해서 이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겠다. 이거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엘림을 클릭하라. 그러면 이 부분을 데이터를 밸류를 넣고 이 검색을 클릭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릭하면 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 대해서 이 이슈 플로우가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큐멘트 이슈 플로우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 대해서 요것을 돔이라고 하는데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HTML 문서를 작성하는 어떤 규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실행하고요. 버튼 형식으로 하든지 엘리멘트 형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설정했으면 버튼 클릭해 주면 되고,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고, 이 익스플로러를 빠져나가는 건 퀴트 명령을 줘서 익스플로러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익스플로러가 되고 i는 익스플로러 노팅 해서 프로시저를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익스플로러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근데 익스플로러 말고 이제 윈 ATP 리퀘스트 방식을 이용해서 이 HTML 문서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익스플로러를 변수를 설정했는데, 여기에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익스플로러 대신에 윈 ATP 리퀘스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 도구 참조해서 이 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윈 ATP 서비스 참조해주면 이 부분을 참조해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은 아까 익스플로러를 이용한 방식하고 대동소이합니다. URL은 위키백과 위키피디아 오르고 위키를 참조하겠습니다. URL 주소는. 그리고 이 ATP는 ATP 리퀘스트인데, 이것을 이제 오픈한다는 거, 그 연결을 열겠다. 오픈하고 오픈. 여기가 내용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올까? 오픈. 이 캐시라는 것은 이 부분이 이렇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HTTP 오픈 요게 나오네요. 위드문을 써서 안 나오는데, 메시드 오브 스트링. 그러니까 이게 지금 get이라는 걸 썼는데, 어떤 HTML 문서의 내용을 갖고 올 때는 get으로 쓰고, HTML 문서에 어떤 내용을 보낼 때는 post라는 명령을 써주면,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URL은 이 주소를 말하는 거죠. URL. 네? 그리고 어싱크는 동기화를 할 것인가, 펄스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포스트는 어떤 접속에서 인터넷 문서에 어떤 내용을 보내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에 이 부분이 HTML 문서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get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URL 펄스. 그러면 이걸 이것을 HTTP 리퀘스트로 이 URL에 보냅니다.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반응이 오겠죠? 이 반응이 왔을 때 그 반응이 온 내용, 텍스트를 문자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익스플로러를 직접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루를 여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샌드 하면 바로 이 그 HTML 문서가 되겠죠. 그 요 부분에 접속을 해서 반응이 되는 내용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열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HTML 다큐멘트 아까 위키백과 그 HTML 문서 첨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것을 프린트 HTML 스트링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끊겼을 것입니다. 이게 디버그에서는 끊기더라고요. 이것을 A1 셀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내용 끊기, 이 첨서부터 다큐멘트 이 HTML 문서 첨서부터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요 다큐멘트 HTML 다큐멘트를 하나를 생성을 했는데 이 여기서 지금 지나갔는데요. 요 다큐멘트의 바디 그러니까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밑에 뭡니까 그 부분인데 머리말 이거 본문 이 아래에 그 푸트라고 하네요. 그 부분 뺀 이 바디 인더 텍스트 HTML은 그러니까 설정해야 됩니다. 이 지금 받아온 리퀘스트에서 받아온 문서로 문자로 설정해야 된다. inner HTML, outer HTML이 있고 inner HTML인데 이 부분이 inner HTM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의 HTML 문서를 작성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빈 문서였는데 이렇게 설정해 주면서 이 다크 독은 이런 식으로 HTML 문서가 됐습니다. 객체로서 완성이 됐습니다. 종료하고 다시 해볼까요? 여기까지 다시 까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 여기는 아직 안 썼는데요. 순차적으로 해봅니다. A 안세는 HTML 스트링으로 써져 봤고요. 그러면 이 폼은 아까도 했겠죠. 서치 폼 아이디는 뭡니까? 서치 폼이 유일한 거기 때문에 이 폼을 직접 찾았고요. 그리고 이 FA 인푸트 박스 형식인데 이것은 이 폼에서 서치라는 엘리먼트를 설정해야겠고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컬은 get element by 태그 네임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풋 박스라니까 여러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컬이라는 건 집합체가 되겠습니다. 인풋으로 태그가 지어진 모든 걸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디버그 프린트 해보면 두 번째 이렇게 써주고 세 번째 인풋 박스 컬렉션을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8개의 이 컬렉션 아이템에 9개가 있네요. 이게 9개의 그 내용을
디버그 프린트에서 9개 서치 버튼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의 클래스 네임, 이너 텍스트 이게 이너 텍스트는 빈 게 많습니다. 이너 텍스트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설정 웹문서의 ATM을 갖고 오는 방법과 그것을 찾는 방법은 도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큐멘트 HTML 다큐멘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HTML 다큐멘터리는 그 아이디로 찾는 방법 또는 태그 네임 이 엘리멘트라고 했죠. 이거 엘리멘트는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컬렉션을 찾을 때 엘리먼트 바이 태그 네임을 찾는 방법. 아이디를 찾는 것은 그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되고 이기는 태그 네임으로 찾는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컬렉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는 인푸트 펌 바텀 엘리멘트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또 그냥 엘리멘트라고 지정해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만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테이블 이 표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올 때 이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어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